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곤TV입니다. 시사논평 이심전심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배재우 선생인데 이분이 전 이제 서울 서초구청에서 홍보담당관 팀장을 지냈고요. 또 저 새누리당 때 그 이전에 한나라당 때 또 이 이제 걸쳐서 그 여의도 연구소 거기서 지금 요즘은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하죠. 여기서 청년 정책 자문위원 지내셨고요. 또 이 여의도 연구원에서 청년 미래 포럼 대구 경북 지부장을 또 역임했습니다. 30대 후반인데 그렇죠. 그야말로 이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정치 꿈나무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배재우 선생 모시고 최근에 그 뭐예요 총선도 가까워오고 요즘 뭐 또 선거법도 지금 국회에서 그렇게 논란을 빚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특히 이제 이 예비 뭐랄까 후보들 등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관심이 뭐냐? 앞으로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이제 관심도 많고 이럴 텐데 한국당이죠. 한국당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지금 그 누구예요? 이진복 의원? 네. 예. 한국당의 총선 기획단의 총괄단장 이런 직함을 갖고 있죠. 네, 총괄팀장이. 예, 이진복 의원 3선이죠. 네, 아마. 예, 예, 부산 출신의 3선인데 이분이 어떤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국당 비례대표를 40%를 30, 40 세대에 할당하겠다. 네. 청년 세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늘 우리 청년 배재우 선생을 모시고 여기에 대해서 뭐 배재우 선생이 뭐 저 어디 출마할 그런 생각은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갖고 있다고 저는 들은 바가 없지만은 네. 청년으로서 뭔가 저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각에 그렇잖아요. 그 이진복 예, 의원에 대해서 근데 청년 40% 30, 40 세대를 이 비례대표를 그 할당을 하겠다. 고마운 일 아닙니까 청년으로서는 어떻습니까? 고마운 일이죠. 네 그리고 꼭 했어야 될 일이고 사실 너무 늦었습니다. 네, 거의 사실은 이제 10년 전부터 이제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보수 쪽에서도 관심이 많았고요. 예, 예. 그리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청년 비례대표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비례대표를 실질적으로 공천을 주고 뽑았었죠. 예. 하지만 실패했죠 그동안. 예. 네, 청년 비례대표로 해서 공천을 주고 뽑았는데 과연 그 10년 동안 보수 쪽에 있는 청년들을 인재 육성을 해왔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해오지 않았다는 게 팩트인 거죠. 예, 그러니까 네. 30, 40 세대 특히 청년 세대를 굉장히 우대해 주는 것 같이 하면서 해놓고 나중에는 뭐 이제 선거 끝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네, 맞습니다. 뭐 팽개 쳐버리고 그런 게 사실 뭐 정당들이 되게 그런 이제 속성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정당의 이 생명이 짧은 겁니다. 그러면 선거 한번 치르면 또 완전히 또 정당을 새로 만들듯이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뿌리가 없는 정당이 돼버릴 수가 있죠. 근데 최근에 말이죠. 이제 선거법 4+1 뭐 협의체인가 거기서 올린 그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에서 그게 만약에 그 선거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렇게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미 선언을 했거든요.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이진복 팀장입니까? 예, 단장이 총괄팀장이 또 이런 구상을 내놨다. 이거는 그럼 뭡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그렇게 뽑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비례대표 정당이 별도로 그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은 이진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너무 추상적이에요. 예.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걸로만 추측해보면 자유한국당에서의 비례대표의 이제 40%를 공천하겠다라는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례대표를 비례대표제로 해서 이제 보수의 비례대표를 만들겠다. 비례대표의 이제 국회를 만들겠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과연 또 따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의 청년 공천을 한다 그러면 과연 비례대표로 당선이 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진복 의원이 만약에 총괄팀장으로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옳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아직 비례 만약 한국당이 만들어진다는 걸 전제하지 않고
이 현행대로 선거가 치러질 경우를 전제로 해서 말할 때는 우리 한국당 안에 비례대표 후보를 이렇게 선정하고 싶다. 그런 구상이고 나중에 비례한국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전체 구도가 달라지니까 그때는 이제 다른 분이 책임을 맡는 분이 달리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한다. 이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네. 단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청년을 우대해 주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누가 뭘 어떻게 이런 게 되거든. 그래서 청년 배재호 선생이 볼 때는 좀 상당히 불만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뜬구름 잡는 얘기 비슷하게 구체성이 없으니까 네.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분이 또 이야기하기로 이제 청년들 그 후보에 대해서는 지역구에 이제 나오는 후보들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그런데 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금전적인 부분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 게 현재 한국당의 사정이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당 사무실을 옮겼고 예. 그리고 안에 사무처 당직자들을 구조조정을 해서 또 이제 숫자를 줄이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청년들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예. 네, 이게 첫 번째 의구심이고요. 두 번째는 과연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때 얼마나 많은 이제 예산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그것 또한 이제 두 번째 의구심이고. 예. 네. 그다음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 비례대표는 40%를 3040 세대 청년 세대에 이제 이렇게 할당하겠다 했는데 네. 지역구에 대해서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역구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네. 그 말을 그냥 미루어 짐작한데 그러니까 지역구는 자기가 알아서 실력대로 경쟁해서 공천 받으라. 우리는 청년 이 세대에 대해서 청년 여성 세대에 대해서 지역구에 관한 한 특별한 구상이 없다 이런 뜻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청년으로서 생각할 때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구에 나가서 이제 사실 인지도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지지도도 당연히 부족한 거고. 근데 만약에 현역 의원 또는 이제 인지도에 계신 분하고 이제 경선을 치렀을 때 여론조사를 해봤자 겨우 한 1%에서 3% 정도 나온다고 보는 예. 건데 거기서 가산점 50%를 줘봤자 예. 본인의 지지율에 따른 50%이기 때문에 뭐 3%만 준다 하더라도 1.5% 더하면 4.5%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다는 거는 하나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없죠.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런 지역구에 관한 한 이런 식으로 그냥 경쟁해라. 네. 이렇게 할 때는 청년들이 어차피 이 뭐냐 취약하죠. 네, 그런 맞습니다. 면에서는 사실은 뭐 기반도 약하고 네. 예, 그렇다고 뭐 젊은 시절 20대부터 뭐 계속 정치 운동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고 지금 와서 정치권에 입문하려니까 뭐 됩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략 공천을 한다든지 네. 청년 여성 몫으로 네. 아니면 또 공개 오디션을 한다든지 네. 예, 이런 공개 오디션을 제가 이제 전에 그 조강특위 위원 하면서 공개 오디션을 해봤어요. 근데 네. 그때 15개 지역에 대해서 공개 오디션 했는데 아주 효과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 네. 그 공개 오디션을 하면 역시 청년들이나 이 사람들이 열정이라든지 네. 또 설득력 이런 면에서 오히려 오랫동안 뭐 정치권에 그 찌든 그런 죄송합니다만 뭐 찌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네. 찌든 세대보다는 훨씬 이 점수를 따는데 유리하더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구상은 전혀 없어요. 네,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놓고 무슨 이제 보니까 또 뭐 컷오프 30%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 뭐 하기야 25% 그것도 많다고 했는데 30%니까 이게 어디냐 이러겠지만 자기들이 당초에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뭐 40% 물갈이 뭐 50% 갈 수 있다 뭐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점점 이러고 이제 30% 갔어요. 이게 나중에 가면 20%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신뢰가 갑니까 이런 말은? 안 가죠. 그러니까 섣불리 이제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보면 청년 여성에 대한 배려, 이 할당 이것이 아까 저 우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야기할 때 저 배 선생 말씀으로는 그래서 이게 청년 여성들 앞에 내세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앞에 내세워 가지고 무슨 총알바지나 하라는 그런 뜻이냐 뭐 이렇게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실질적으로 좀 그런 어떤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진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새로운 이제 청년 시인한테 기회를 주자. 그리고 새로운 보수를 위해서, 새로운 한국당을 위해서 이제 전면 청년들한테 앞으로 새로운 것을 이제 이야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이면에 또 뭐냐면
당이 새로 일어서면 좋고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제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좀 청년으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라는 거는 이기려고 하는 거지 이제 실패를 전제로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청년들이 듣는다는 건 뭐냐면 저희를 뭐 총알바지로 쓰는 거냐 아니면 뭐 저희는 뭐 실패해도 되는 거냐 그 장식품 정도로 여기느냐. 네, 뭐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만약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그러면 사후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아예 말씀이 없으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어느 누가 믿고 충성을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청년 여성이 굉장히 강조되니까 아 우리도 하고 있어. 우리도 다 대비책이 있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당신들이 뭐 당선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뭐 어떻게 좋은 경험했잖아. 이런 식으로 끝내버린다면 자기들 장식품으로 청년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시할 때는 확실한 구체적인 그런 방안을 같이 제시해줘야지. 나는 뭐 그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괜히 그 총괄 팀장쯤 되는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정치 예비군들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진복 의원이 좀 그 말하는 뜻은 좋다 하더라도 무책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컷오프를 30% 하는데 거기다 또 뭐 할 경우에 50% 가산점 뭐 할 때는 50% 가산점 뭐 할 때는 30% 가산점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 배 선생이 말씀하시듯이 실제로 의미가 없었어요. 기반이 취약한 데서 청년들 보고 뭐 20%, 30%, 40%그 준다 한들 어떤 의미를 갖겠느냐. 네. 이런 점에서 청년으로서 이렇게 좀 하려면 이렇게 좀 해달라. 뭐 그런 게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제가 뭐 10년 전부터 이제 여의도 연구소 청년 미래 포럼하고 예. 청년 정책 자문위원 그리고 이제 많은 보수를 위한 단체를 이끌어왔지만은 항상 선거 때마다 그랬습니다. 청년을 위한다고 하시지만은 그때뿐입니다. 선거 때뿐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외 청년들을 생각하는 거는 아예 없었습니다. 예. 사실 말씀을 드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이제 육성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거는 뭐냐면 그 방법론은 지금까지 사실 보수를 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거쳐간 저희 청년들이 2만 명이 사실 넘거든요. 예. 근데 매번 이제 보수 쪽에서는 새로운 인재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 다 어디 가고?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웃긴 게 본인 당의 청년들도 책임을 못 지면서 무슨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청년들 챙기느냐 이런 이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한국당 내에 있는 정말 괜찮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한국당 자체 내에 있는 청년들부터 챙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확장성을 해가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정당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정치적 충원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충원을 해서 그 사람들을 훌륭한 정치인으로 또 정치 말하자면 예비군으로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들 옆으로 다 제쳐놓고 또 새로운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선거용밖에 아니다. 네. 그래서 장식품으로 쓰려는 것밖에 아니다. 이런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니까 정말 이 한국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지금까지 그렇게 축적해놨던 그런 인재들 다 뭐하느냐. 네. 그것도 활용을 해야지. 맞습니다. 지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잖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도리도 아니고 의리도 아니고 정당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네.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지금 배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확보해놓은 인재, 그 사람들은 또 외면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인재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으로서 효과성에서라든지 혹은 뭐 정당의 도리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난받을 소지가 많다. 이 점을 이제 각별히 좀 유념해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음에 배 선생님 다음에 이제 정말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한국당이 뭘 어떻게 해달라 우리 구체적인 또 그런 요구를 하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십시다. 예. 네, 저도 뭐 사실 하면서도 이제 말을 하면서도 화가 많이 났지만 예. 좀 참으면서 한다고 했는데 예. 다음에는 좀 더 솔직하게 그래, 하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